그렇게 홀로 남겨진 호야는 테라스 정원을 오가며 잘 지낸 듯 보였고 얼마나 씩씩했는지 완전 사냥의 기제였다. 살생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그 씩씩한 모습에 더 남자인 줄 알았고 특히 몸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 호야의 출산은 고월 무식자였던 우리에게 정말 그 충격 그 자체, 그 미안함 그 자체였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밥을 주러 테라스에 간 언니는 하룻밤 사이 뿅 하고 나타난 아기 4마리와 그 옆에 탈진하듯 쓰러져 있는 호야를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 나 역시 전화 한 통을 받고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몰랐었다. 호야가 여자란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 인형을 처음 본 게 너무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 귀여워. 너희는 도대체 어떤 생명체니? 가장 아래에 있는 회색 고양이가 대박이다. 아무래도 제일 덩치가 큰 걸로 봐서는 첫 번째 나온 것 같은데 머리가 대박 크다 언니가 대박이라고 이름을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대견하고 고마운 우리 호야. 이 장면은 봐도 웃긴다. 뒤로 넘어간 아이가 용감인데 쟤도 한 캐릭터 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 더 웃긴다. 그래도 호야에게 고마웠던 건 테라스에서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면서도 우리랑 친해지지 않아서 늘 서운함이 컸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낳아준 게 우리를 믿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고맙다. 지금 저렇게 꼬물거리는 게 우리 막내 공주 씩씩이다. 진짜 에너자이저 그 자체. 너무 씩씩해서 언니가 씩씩이라 지었는데 쟤도 우린 남자인 줄 알았다. 아이들 이름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2달 뒤쯤 지어졌고 그때부터는 우리 씩씩이가 정말 에너지가 넘쳤다. 사실 아이들 이름에 내 의견은 한 스푼도 들어간 게 없다. 아이들 이름이 지어질 당시에는 나도 바쁜 일정으로 언니 집에 자주 못 왔었는데 그래도 어떤 이름을 할지 좋은 것들로 잔뜩 들고 왔을 땐 이미 대박이 온감이 씩씩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서 식사 중인 우리 호야. 엄마 덕분에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예쁘다. 아우 어쩜 저렇지? 저 앞발 봐. 허우적대는. 신기한 건 호야는 출산 직전까지도 키도 작고 통통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저렇게 폭풍 성장한 듯 키가 훌쩍 커버렸다. 마음 아프게도 살은 너무나도 빠져버리고 그래도 저렇게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하나 보다. 저도 얼마 전까진 아기였는데 저렇게 아이들 챙기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정말. 세수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씩씩이를 팔로 누른 호야. 씩씩이는 여전히 빗질을 싫어해서 저렇게 도망가면 내가 빗을 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똑같다. 늘 기절하듯 잠드는 용감이 모습도 지금이랑 똑같고 우리 대박이 어떡해. 대박이는 지금도 한 캐릭터 하는 귀여움이다. 초절정 겉보에 아주 초절정 고집쟁이의 예민함에 그럼에도 잘돼 철이 들지 않는 완전 아기 같은 놀이꾼. 진짜 우리 대박이 애기 때도 한 개성하네 귀여움이. 귀여운 아기 대박이 실컷 감상하고 가야지. 그렇게 예민했던 호야가 엄마가 되면서 모든 게 순조로운 듯 보였는데 그렇게 호야의 아기 사랑은 과잉보호로 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에 대한 보호심이 얼마나 컸으면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던 호야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폭풍 애교를 떠오고 스킨십까지 유도했다.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아이들을 보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보라고.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자기 온몸을 던지는 듯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아이들이 눈을 하나둘씩 떠갈 때 씩씩이는 한참이 지나도 눈을 뜨지 못했고 오히려 눈이 뭔가가 범벅이 된 채 게다가 전혀 젖을 물지 못했다. 굶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호야를 간식을 주면서 유도한 사이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아기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 데려와 어떻게든 주사기로 약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체온을 전하며 밤새 껴안고 잤다. 아침에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보다는 호야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다시 우리는 데려갔는데 호야에겐 아기를 데려간 그 하룻밤이 너무나 충격이었나 보다. 다음날 아침 호야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다. 빈 집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그 자체. 언니와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의 돌덩이를 지닌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언니에게서 또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손이 덜덜 떨리는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픈 아이는 하룻밤이 고비라고 했던 그 아픈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 막내가 살아있었어. 어떻게 그 아픈 몸으로 살아있었는지 너무나도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무리 쳐다봐도 노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노란 아이는 호야가 이소를 하고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냈는지 그 사이에 잃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마음이 먹먹했다.